근데 요즘에 주변에 손으로 쓰는 사람 없어. 제 친구들도 보면요. 다 컴퓨터로 사람만 두들기고 있어 맨날. 저기 이러면 정말 너무 문제가 화가 된다.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손으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코치 연구소의 윤영돈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커리어 코치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네.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여기 꼭 출연하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은 그 소장님의 대표 컨텐츠 커리어 코칭 말고 살짝 다른 컨텐츠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글씨 심리학이에요. 글씨 심리학. 네네네. 저는 이런 분야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컨텐츠를 소화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커리어를 이렇게 코칭하다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게 글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쓴 거를 이제 보고 컴퓨터로 이렇게 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컴퓨터만 치잖아요. 그렇죠. 손글씨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의 글씨의 성격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서예를 하든 글씨를 교정받든 그러다 보니까 글씨들이 점점점 이렇게 자기가 배운 글씨라고 그래요. 다들 배운 글씨인데 요즘 아이들은 거의 다 안 배운 글씨들이 많다 보니 글씨만 봐도 성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격 쪽에 공부를 해서 네. MBTI나 애니어그램, 디스크, TA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성격의 이 글씨 중에서 보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이 감정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움직임은 많은 사람. 근데 글씨를 보잖아요. 그게 달라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네. 좀 이 글씨가 삐쭉빼쭉하면서 각이 져 있어요. 글씨가. 반듯반듯? 반듯반듯. 그리고 특히 이 필링이 좋은 사람들은 글씨 자체가 둥글둥글해요. 정말 이게 그리고 또 얼굴형도 비슷하게 둥글둥글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지금 움직이는 걸 많이 하는 사람은 화가 좀 많아요. 화가.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움직여야지 그 에너지들이 훨씬 더 좋고 이런 분들이 결국에 어떤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 힘들이 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화가 좀 많아요. 저희 와이프가 화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려운 것들을 많이 뛰는 거예요. 저는 좀 이 머리를 쓰는 머리형이고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저희 와이프는요 좀 이 장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정 못하고 좀 이러고 있으면 그거를 딱 한마디 하면 오늘 결정하면 안 돼? 막 그러면 딱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오늘 딱 결정해서 이거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게 잘 맞는 거예요. 글씨로 우리가 쓰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글씨가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인생 후반전으로 올수록 성격에서 벗어나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옛날서부터 많이 얘기하는 게 손글씨를 쓰라는 거였어요. 손글씨를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네. 생각형은 뾰족뾰족하고 각졌고 필링형은 동글동글하고 장형은 어떻습니까? 장형 같은 경우에 필압을 좀 많이 넣어요. 그래서 거기다 힘을 주고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 종이가 찢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힘을 줬더니 이게 펜이 또 이렇게 번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힘 조절을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좀 이게 유연성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이 통합이 안 된 분들은 힘을 너무 많이 쓰다가 나중에 사고 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로 올라가는 리더일수록 이 그림자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이 그림자를 보고 내가 깨달아야지 훨씬 더 이 배가 잘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글씨를 볼 때 뭐 여러 가지 글씨를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글씨의 크기를 보세요. 글씨를 크기를 보면 네. 글씨를 크게 쓰는 사람일수록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글씨를 작게 쓰시는 분들은 아주 요만하게 쓰요. 아니 자리도 많은데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 쓰시는 조그맣게. 소심하고 내향적인
그리고요, 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글씨가 그렇고 또 글씨가 이렇게 쓰다 보면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되는 이렇게 네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긍정적인 게 너무 또 지나치게 되면 네. 또 이제 어떻게 돼 보면 지름의 신이 많이 내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지 않아야 될 걸로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좋지만 너무 올라가는 거 좋지 않다. 또 글씨를 쓸 때 이 글씨가 무려 평평하잖아요. 네. 근데 글씨가 이게 밑으로 아주 이렇게 약간 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너무 비판성이 너무 그러니까 뭐 세상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서부터 막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글씨 써보라 그러면요. 네. 글씨 자체가 이게 너무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올라가느냐 글씨가 내려가느냐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좋고 또 두 가지 또 아주 팁입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글씨와 글씨의 자간이 있는데 이 자간이 촘촘한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하냐면 촘촘한 사람들은 좀 완벽성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또 자기를 너무 또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뛰는 게 훨씬 좋고 반대로 글씨가 너무 듬성듬성 쓰는 사람들은 여유가 많다 보니까 시간 약속도 어긴다든지 느슨해요, 삶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놀다가 후반전 돼서 진짜 그냥 아무것도 내리달려야 없고. 되고. 지금은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봐야 되니까 글씨를 바꿔야지 사실 은퇴 후에도 삶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그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야기하시는 걸 거고 이런 걸 보통 뭐 필적학, 필상학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필적학이라고 하면 헷갈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심리학에서 많이 필적 감정을 하는 거를 필적학이라고 헷갈리시는 네, 분들이 네. 많아요. 다른 겁니다. 필적 감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글씨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가 이 사람이 쓴 게 맞다라는 거. 대조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깜짝 놀라는 게 이제 유언장을 썼는데 아버지의 그 글씨체하고 아들의 글씨체가 비슷하니까 이거 네가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았다가 이 필상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적 감정사가 그걸 보고 실제 이거는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하더군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글씨가 왜 아들의 글씨하고 비슷한가? 이건 필상학이에요. 이거는 그라포폴로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17세기서부터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유럽에서는 심지어 학과가 있어요. 그 학과만 공부하고 석사, 박사 이렇게 할 정도로 학위까지 주는 데가 있을 정도로 네네. 필적학이라는 게 있고 필상학이라는 건 또 뭐냐? 이거는 서양적으로 봤을 때는 필적학이 맞고요. 필상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상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뭐로 보느냐? 글씨의 상을 보는 거죠. 근데 글씨의 상이 이게 글씨의 상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안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근거는 어떤 거냐면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사자성어를 꼭 기억하세요. 이게 신이잖아요. 우리가 신원서판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신원서판. 신원서판이라는 게 뭐냐? 신이라는 게 그 사람의 몸을 우리가 옛날에 봤고 풍채나 그 사람의 몸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으로 가시는 분일수록 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전반전 살듯이 사시면 안 돼요. 후반전은 우리가 소원다행이라고 했어요. 소원다행이라는 게 뭐냐면 말을 적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 뛰어다니면서 보여주면 그게 좋지 않고 내면 소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자기와의 소통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손글씨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글씨를 쓰게 되면
이 손글씨가 이 뇌에 전두엽에 영향을 줘서 이 뇌가 활성이 된다는 연구는 엄청나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제2의 뇌라고 해요. 그래서 손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수록 이 뇌가 발달이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컴퓨터만 두들기는 것만 너무 하니까 손으로 써야 되는데 손으로 쓰질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분해지고 그렇죠. 내면을 들여다보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이럴 수 있는 이래야 시간 자체가 되는데 좀 손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제가 원래 화가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손으로 쓰고 나서부터는 지금은 웬만해서는 화를 내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면 이 수양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주변에 손으로 쓰는 사람 없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요. 다 컴퓨터로 사람만 두들기고 있어 맨날. 저기 이러면 정말 너무 문제가 화가 된다.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손으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화 안 내셔도 돼요. 그리고 언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아까 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서라는 게 바로 글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면요. 그 사람의 글씨를 쓰게 했는데 글씨를 쓰면서도 그 내용도 보지만 그 사람이 글씨도 제대로 잘 이쁘게 잘 자기답게 쓰느냐 이걸 봤죠. 판이라는 것은 판단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판단력이 약하신 분이 리더가 되면요. 너무 우리가 골치가 아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소대장이 저 산이다 그래서 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면 다 내려와야 돼요 지금. 이게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판단력이 나쁜 사람이 이게 리더가 됐을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뺑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글씨 자음 가지고 몇 가지 요거는 돈을 잘 버는 글씨체 이건 돈이 세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 조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얘기고요.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좀 해보는데 네네네. 우리가 요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네네. 드려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돈을 잘 버는 글씨라는 부분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돈 버는 글씨도 우리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운이 열리고 이게 돈이 열리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폐쇄적인 사람이 돈을 버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부자들의 글씨를 연구해 보면요. 네. 글씨 자체가 위에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위에만 열려 있는 사람들은 꽤 많더군요.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열어놓고 뒤에 이게 챙기질 않다 보니까 계속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 돈이 다 새버리는 거야 이런 분들은. 근데 실제 이렇게 완전히 막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막은 사람이 굉장히 이제 부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정주영 우리 그 네. 회장님 같은 경우도 보면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딱 돼 있고 여기를 막는 이 힘이 굉장히 세세요. 그러니까 마무리의 능력이 글씨에 엄청나게 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글씨를 공부하시면요. 글씨가 내 마음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이 밑을 닫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써요. 완벽주의자잖아요. 완벽주의자 완전히. 근데 이거를 열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네네. 글씨를 안 열어 이거를. 그래서 저는 열기 시작해서 좀 마인드가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글씨 쓰면서 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 제가 성이 민 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미음을 늘 쓸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네네네.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좀 안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저도 닫는 연습을 알고 한 건 아니고 안 예뻐서 그냥 좀 닫는 연습을 좀 그래서 지금 계속 좋아하시는 거야 이게. 더 닫아야 되겠네. 꽉꽉. 그리고 꽉꽉꽉 달려야 되는데 이게 챙기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뭐 일하고 나서 돈이 들어오는지 챙기지 않으면 결국에 안 되더군요. 이게 뇌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손을 쓰는 거는 뇌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씨 이런 거 아예 이 글씨를 왜 그러냐면요. 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행동으로 하려고 하더군요. 근데 손으로 쓰는 거를 답답해서 못 쓰세요. 캘리그라피 선생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남자분이 와가지고 한두 달이면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 많대요. 보통 이 글씨가 바뀌려면 1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두 달 그만두니까 결국에 글씨가 안 바뀌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가 많이 나시니까.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죠. 그 시간에. 이거를 어떻게 고치냐 그리고 답답해 죽는 거지. 죽는 거지. 근데 그거를 1년 동안만 자기가 내면 수양을 한다고 생각하고 글씨를 쓰시면 1년 정도 지나면요.
대부분 이 캘리그라픽을 배우든 아니면 글씨 교정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 서예 학원에서 공부하시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1년 정도 마음 먹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운동도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몸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치읓을 한번 볼까요? 치읓이 이 히읗하고 치읓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쵸. 치읓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 일자로 이렇게 딱 높게 쓰시는 분들이 리더십이 강하고 고집이 좀 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거의 자기가 마음 먹은 거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요렇게 옆에 이렇게 쓰는 분들은 중간을 잘 해요. 이런 건 뭐냐면 중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도.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남의 얘기를 잘 듣고 팔랑귀라고 해요. 팔랑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듣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관점이 별로 없고 남의 얘기에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근데 좋은 에너지를 가질 때는 경청을 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따라서 그 사람 글씨가 에너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소장님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또 좀 중요한 거. 우리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되나요? 이거 얘기해야죠. 지금서부터 이제 얘기할 이게 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시청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글씨 요거 이제 키워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요 글자가 왕자 비슷하지만 왕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필적학에서 쓰는 요거는 일본에서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 간격도 볼 수 있고 이 사각형도 볼 수 있고 이 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한번 5번을 쓰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 쓰시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자체 그냥 따라서 그리다 보면 이게 내 글씨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을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5번 정도를 지금 따라서 백지에다 갖다 놓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5번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스톱 시켜놨다가 지금서부터 이제 썼다는 과정 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여기 쓸 때 네. 여기처럼 이게 열려있는 사람들은 개방형이라고 해요. 이쪽이 열려있는 이렇게 열려있으면 개방형이고 요거처럼 이렇게 둥글게 쓰시는 분이 좋다고 해요. 돈이 들어오고 운이 좋다. 근데 이게 한쪽이 너무 각이 지고 각만 져 있으면 이 사람들이 사람이 없고 너무 논리적으로만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약간 이게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해도 운이 좋아지려면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점점점 둥글둥글해지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둥근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이 전체 모습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간격이 요 밑에 게 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되시는 분들은 되게 일정하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조직 안에서 일을 할 때 훨씬 더 잘한다고 하고요. 반대로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행동파예요. 행동파. 그게 이 밑에가 이 글씨에서는 위를 머리라고 하고 여기를 바로 몸이라고 하고 이 밑에를 손발이라고 해서 이 하관이라고 보더라고요. 이쪽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글씨만 보고도 여러분 지금 글씨 보면 어떤 글씨인지 내가 이게 삐쭉빼쭉 쓰신 분들은 생각이 많으신 분이고 둥글둥글하게 쓰신 분들은 이 가슴형이다, 이 필링형이다. 그리고 움직임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밑에 거를 좀 두껍게 쓰고 필압이 좀 강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씨를. 그것만 우리가 알아도 글씨를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운이 좋아지는 글씨를 쓰려면 지금 이 글자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여기 입구 열고 예. 여기 약간 둥글게 하고 그렇죠. 요 간격은 일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일정하게 하는 게 규칙을 잘 지키는 거니까 자기 마음을 이게 다잡는데 글씨만 한 게 없다. 특히 이거를 컴퓨터로 치시는 건 아닙니다. 손으로 쓰셔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20여 년간 이제 말을 통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쓰는 단어, 그 사람의 말의 속도 이런 것들로 아, 이럴 것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좀 읽어내는 편인데 이렇게 글씨로 이 사람을 읽어내고 이 사람이 현재 어떻겠구나, 앞으로 이렇겠구나를 이렇게 내다보시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이걸 공부를 하는 것도 저도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이 글씨로 보는 심리학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단지 글씨만 보고 본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뇌에 있어 정서뇌라는 게 있어서 이 뇌로 다 연결된다. 아이에게 가장 큰 좋은 선물은 저는 손글씨를 연습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더 다잡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좀 어떻게 보면 큰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로서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얼른 집에 가셔야죠. 화가 많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빨리 또 가봐야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